맨날 사기치고 뭐야 이거 사기제. 왜 다시가 않고 안경 못 쓰고 원래 렌즈 끼고 다녔어? 그래요? 저한테 맞세요 1, 2과? 그럼 외부 지문 4개네 어떻게 나왔어? 아니 원래 과당 2개씩 나오잖아요 저번에 5개 나왔어. 시험 보니까 그럴 수 있었어. 지금 왜 중거 왜 보냐 진짜. 좋은 거 아닌가? 뭐 이거 수학은 기본 아니야? 야, 화요일날 시험 보고 수업한다는 소문 있어. 아니야. 한달 소문 있었어. 그거 소음이. 선생님 말씀하셨어. 그거 소음이. 왜 항상 잘 써? 수업하면 땡겨야지. 며칠이야? 어? 지금 여기 있어. 시간이 없겠어. 아이고 아니 왜 문제는 안 풀어줘 아, 맞다. 해석만 두고 있는데 보기 해석만 쓰는 거 같은데 문제는 안 풀어줘 나는 왜 문제 답이 있던 것도 못 봤는데. 한 번인 거야? 아 정우가 있으면 정우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정우가 갑자기 결석이 아이고 선생님 한국도 안 맞으세요? 응?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제가 학원에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우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토요일에 얘기가 좀 고맙다. 부럽다고요? 수술하는데요? 아니, 정우요. 아 정우가 부럽다고요? 제가 부럽다고 한다고 정우요. 저 수업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응? 수업 한 주 동안 하는 거.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수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못 나오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이번 주에 좀 촬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수업분을 미리 정우랑 정우는 나와서 해야지 나랑 직접 대면해서 못한다는 거지 아, 진짜요? 아, 그래도 부럽다. 뭐가 부러워 그게 이제 그 원래 이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개기려고 했는데 정말로 근데 이제 의사한테 혼났어요 개기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그 원래는 작년 1월에 했었어야 됐대요 그 수술을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언제였지 어제였구나 어제 이제 잠깐 진단 상태로 이제 병원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오늘 바로 수술하자 이러길래 오늘 안 된다고 나 출근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이야기를 좀 소견이나 이런 걸 보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담낭 제거 그러니까 쓸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쓸개 저 이제 쓸개 없는 놈 돼요
진짜요? 네네네. 뭐 아마 그렇게도 그게 돼요? 수화가 돼요? 저희 담임쌤도 쓸 때 없던데. 작년에 쓰시는 이제 쓸개도 없는 자식이 돼버려갖고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아마 전체는 아니고 아마 뭐 일부지 않을까. 근데 뭐 몰라 가서 들어봐야지 뭐. 아프대요. 어? 배꼽을 구멍 뚫어서 배꼽으로 빼고. 아프게 조금 째는 건데. 아니 쓸개가 그거든요. 쓸개집 보관하는. 그렇게 좀 쓸개니까 쓸개집이 나오지 뭐. 아니, 쓸개집- 위액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쓸개에서 쓸개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쓸개집을 보관하는 몰라요. 저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와이프 과학 선생님. 보관자. 거. 보관이지.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매번 이 문제 풀 때마다 왜 문제를 안 풀어요 여러분. 보기 해석만 하고 이어진 해석만 써놓고 문제를 안 풀면 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랬나요 혹시? 너만 그랬던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을 미리 말하면 이제 3번인데 이제 나머지 보기도 이제 한번 보고요. 일단 3번을 먼저 읽어보자면 Mass view of body language reflecting social perceptio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이제 바디 랭귀지의 필요성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내용이 이제 뭐였는가? 내용을 이제 보자면 이게 우리가 지지난번에 한 거라 여러분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효과적인 이제 바디랭귀지라는 거는 개인 신호의 합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개인 신호의 합이라는 요 말 자체가 조금 이제 애매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글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이제 이 바디랭귀지라는 거를 약간 공식화해서 익히는 것 이런 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말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바디랭귀지의 필요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패스하고요. 2번 볼게요. 자 이번에 요약문인데 여기 이제 요약에 좀 단서가 될 만한 녀석들을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거는 새로운 방식에서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나왔고 그 아래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이제 도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그 위의 내용, 그러니까 요 첫 내용 있죠. 요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제가 썼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 앞부분입니다. 일단 act as하고 나왔는데 뭐뭐로 작용한다, 뭐뭐로 이제 뭐뭐로 작동된다, 작용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어떠한 역할을 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hidden force of a positive reframes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긍정적 재구성에 숨겨진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긍정적 재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원래는 이제 힘든 상황을 도전으로 바라본다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호기심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그런 숨겨져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을 바꾼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죠. 게다가 regard A as B라는 형태도 함께 나왔네요. A를 B로 여기게 만든다. 얘는 직접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었죠. 방금 이 부분에. 그래서 완성이 되겠고 보면 자 마지막 구문 독해 부분을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1번에서 이제 주된 표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준부정어를 활용한 이제 도치 구문이 되겠습니다. 도치를 쓸 때 이렇게 의문문 방식으로 쓴다는 점 해석은 별거 없어요. 해석 한번 해보자면 자 사람들이 도시 발전에 관해서 생각할 때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거의 그들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직적 이동 수단의 운송 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비교급 앤 비교급 나왔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점점 더 뭐만. 그래서 효율적인 수직 운송 수단은 우리의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데 어떤 능력인가? 점점 더 높은 고층 건물을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두 가지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죠. 여기 with 나와 있고 여기 with가 생략된 거예요. 요 놈과 뒤에 나와 있는 놈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be associated with 그래서 뭐뭐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쓴 거죠. and를 기준으로. 실제로 호기심은 관련이 있는데 1번과 관련이 있고 2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보자면 스트레스에 대한 더 적은 방어적인 반응과 관련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줄어든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짜증에 반응할 때. 됐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했는데 벌써 졸아요? 괜찮아? 자, 어디 할 차례죠 우리?
아, 관계부사를 찾는가요? 네. 관계부사는 그럼 아예 새롭게 좀 표기를 해야겠네요. 아마 제 기억으로 관계부사랑 그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좀 같이 설명드린다고 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관계부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파트를 다 끝낼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관계사를 이제 3주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관계부사 파트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복합 관계사까지 요거를 한 방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이제 개념 필기했을 때랑 똑같은 순서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부사의 개념부터 갈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형태였다. 그래서 접속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와 대명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 이걸 전부 다 했었죠. 관계부사는 어떨까? 똑같습니다. 자, 관계라는 말과 이제 부사라는 말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관계부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라는 말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얘는 접속사였어요. 접속사. 자, 그럼 접속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하는 역할 두 가지 똑같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 그리고 절을 만든다는 역할.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나왔는데, 자, 부사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식해주는 역할을 수식. 기본적으로 뭘 수식하냐면요. 가장 기본은 원래 동사 수식이에요. 동사 수식. 자, 별거 아니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동사를 영어로 adverb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 쓸 때 adm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부사, 수식어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동사를 쓸 때 v가 verb거든요. verb. 그러면은 이 verb라는 말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부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에다가 여기 add가 뭐냐면요. add 더해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동사에다가 의미를 더해준다. 그래서 부사라는 게 원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동사를 수식하는데 그 외적으로도 형용사나 부사나 등등 뭐 문장 같은 거 이런 걸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부사가 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이런 애들을 많이 나타내요. 시간이나 장소, 이유, 방법 등등등 목적, 조건, 양보, 원인, 결과 등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관계부사라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면서 절을 이끄는데 얘 자체가 무언가를 수식하고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면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낸다. 이게 관계부사의 어떤 역할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가보자면 지난번과 똑같이 갈게요. 줄여서 관계부사, 관부라고 쓰겠습니다. 자, 얘도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명사가 나와요. 관계대명사랑 똑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요 명사에다가 이름을 똑같이 붙인 거죠. 선행사라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배울 때 선행사는 종류가 사람이냐 아니냐 두 가지로 나눴죠.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 이렇게 나눠 썼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부사는요. 애초에 선행사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제가 여기서 썼던 네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련된 거, 장소 관련된 거, 이유 관련된 거, 방법 관련된 거 이런 선행사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쓰자면 요 장소에 관련된 거는요. 장소뿐만 아니라 상황도 가능합니다. 상황, 즉 추상적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입장에서 situation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situation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싸움. 그럼 싸움, fight 하고 나왔어. 그럼 fight라는 것도 싸운다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하에도 우리가 관계부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play 같은 게 나왔어. 뭔가를 연주한다거나 놀이를 한다거나. 그럼 이런 것도 뭡니까? 놀이하는 또는 연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이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로 수식이 가능합니다. 꼭 물리적인 시간, 장소, 이유, 방법만을 수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이제 똑같이 뒤쪽을 알아볼게요. 앞에 명사, 즉 선행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나오고 관계부사 뒷부분은 어떻게 나오는가? 뒷부분은 삼형식을 기준으로 쓰자면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는 어떤 형태? 완전한 형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 뒤에가 뭐야? 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배울 때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거나 동사 목적어 나오거나 이렇게 뭔가가 하나 빠져있는 형태가 됐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 녀석의 이름이 뭐예요? 관계대명사. 대명사잖아, 대명사. 대명사니까 이런 역할이 가능하죠. 명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주어 역할을 한다면은 뒤에는 동사 목적어만 나올 테고, 얘가 만약에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면 주어 동사만 나올 테고, 즉 이 관계대명사 자체가 이런 역할이 가능하니까 뒤에는 하나 빠져있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맞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관계부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뭡니까? 얘는 부사예요, 부사. 여러분 부사는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땜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는, 즉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덩어리 안쪽을 보면 주어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 절이 하는 역할은 관계 대명사와 똑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덩어리, 즉 형용사 절이 되고요. 똑같이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계 대명사와 관계부사는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명사 꾸며주고요. 심지어 해석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뒷문장이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냐 완전한 형태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겁니다. which 쓸래, where 쓸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 시험이 어디서 제일 잘 나오느냐? 고1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고1 시험. 고1 시험에서는 조금 응용해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이 녀석과 좀 섞어서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1 특히나 이 문제를 좀 좋아하는 류의 학교가요. 저기 이제 대화고, 그 다음에 덕이고, 중상고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특히나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매년마다 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개념 4번 쓰도록 할게요. 자, 4번에서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에 따라서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졌었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부사는요 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없습니다. 자, 잠깐 잘 들어봐. 이거 쓰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격이라고 하는 녀석 있죠. 격. 이 격이라는 개념은요 어디에만 존재하냐면요 명사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명사에만. 왜냐면 우리가 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주격이라든가 목적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격이라는 건 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위치란 뜻이었거든요. 위치? 자리란 뜻이에요. 자리. 그러면 주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어 자리에서는 이렇게 써라.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서 이렇게 써라. 이런 말이거든. 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얘들아 애초에 주어니 목적어니 이런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명사잖아, 명사.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관계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는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유면 why, 방법이면 how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 내용은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106쪽 책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표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문장 연결을 한번 볼게요. 문장 연결.
자, 우리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도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I definitely remember today. definitely는 부사니까 뺄게요.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자, 요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the accident 그 다음에 happened 그 다음에 뭐라 하냐 on that day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없애고 and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문장이 연결된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the day랑 여기에 나와 있는 that day는 똑같습니다. 맞죠? 똑같죠? 근데 잘 보시면요. 두 번째 과 해석을 할 때 그 사고가 그날에 발생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날에.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on을 함께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on that day를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사죠, 부사. 부사 쓰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 나와 있던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함께 묶여 있는 전치사까지 묶어서 얘를 싸그리 다 날려버린 거야. 됐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자, 잘 봐봐 다시. On that day는요, 사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한 단어로. 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then이에요, then.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그때란 뜻이잖아.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꾼 버전으로 좀 다시 보여줄게요. 다시. 자, on that day 하고 나왔어. 근데 이거 뭐랑 똑같다고? then이랑 똑같다고. then. 그때 이거랑 똑같잖아. 되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접속사 나왔고 얘랑 똑같은 녀석이 여기인데 요 말에는 이 then이라는 말에는 that day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동일한 녀석이니까 어떻게? 둘을 삭제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없앤 게 접속사와 부사를 없앴습니다. 접속사와 부사. 됐나요? 그래서 관계 부사라는 형태 여기다가 when이라는 형태로 연결하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when the accident happened. 이러고 문장이 끝난 겁니다. 해석하자면 그 사고가 발생했던 날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는 이음자 마침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죠. 되니? 그래서 관계 대명사와 굉장히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문장 연결하고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관계부사의 여러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관계부사의 특징. 자, 여기다가 쓸게요. 3번으로 쓰겠습니다. 3번.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특징이나 아니면 뭐 특이사항이라고 써볼게요. 특이사항. 특징, 특이사항.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관계부사 the way와 how는 함께 쓸 수 없다는 거죠. 선행사 the way와 how는. 그렇죠? 그래서 the way plus how는 이제 함께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한 가지 좀 특이사항을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the way, how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둘 중 하나만 쓰면 돼요.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만. 이런 식으로. 이건 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미리 말하자면요. 우리가 how라는 이 관계부사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책에 나와 있는데 in which라는 형태로 쓸 수 있어요. in which. 그러면 예를 들어서 the way를 쓴 다음에 관계부사 in which라는 이런 형태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만 함께 못 쓰는 거예요. 이 둘만. 알겠죠? how를 in이치로 바꾼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설명드릴게요. 이상 두 번째. 어떤 거냐면은 이건 이제 그 생략에 관련된 거예요. 생략. 생략에 관련된 거는 이제 책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맨 아래 106쪽 맨 아래 보시면요. grammar plus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잠깐 읽어보자면 선행사가 time, place, reason인 경우에는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 하나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어서 선행사가
특정한 시간, 장소, 이유를 나타낼 경우에는 선행사보다는 관계 부사를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선행사 또는 관계 부사 둘 중 하나를 생략해도 된다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 자, 선행사 또는 관계 부사.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는 생략 가능. 이거거든요. 이건데 근데 단 조건이 뭐냐면요. 평범한 time, place, 뭐 reason 이런 거 말고요. 좀 특정한 녀석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평범한 게 아니라 특정한 선행사가 나왔을 때요. 특정한 선행사가 나왔을 때는요. 이때는 관계 부사만 생략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책에 있는 예시. 예시는 제가 여기다 쓰는 거 생략할게요. 책에 있는 예시 좀 잠깐만 보자, 얘들아. 106쪽에 맨 아래 나와 있는 그래머 플러스의 예시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He couldn't explain the reason why he was late 라고 나와 있죠.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는요. The reason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선행사야. 이유라는 뜻의 평범한 선행사죠. 그러면 이때는 the reason을 생략해도 되고요. why를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됐어? 둘 다 가능하다는 거야.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데 두 번째 예시를 보자. 두 번째 예시는 뭐냐면 자, St. Paul's Cathedral is the church where Charles and Diana got married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the church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 place가 아니죠. 어떤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장소가 나왔잖아. 교회라는 특정 장소가 나왔죠. 그래서 특정 선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he church를 생략해서는 안 되고요. 관계부사 where만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니치 뭐라고요? 잘 안 들렸어요. 이니치가 왜 나오냐고요? how를 이니치로 바꿀 수 있었어. 아까 얘기했는데. 관계부사 how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이니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책에 있어요. 책에도 보면은 그 표 보이시나요? 거기 how를 이니치로 바꿀 수 있다 나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를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수루가 이제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이제 말한 이야기를 3번에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랑 좀 함께 볼 건데 3번 쓰기 전에 미안. 3번을 잠깐 딴 거로 쓸게요.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도 마저 얘기할게요. 계속적 용법.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when, where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고 끝낼게요. 계속적 용법은요. 됐죠? when, where만 우리가 계속적 용법으로 씁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계속적 용법에서 when이 나오면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콤마 when이야. 콤마 when 계속적 용법이니까 where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나왔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어떤 상황이 나왔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4번을 볼 건데요. 이 4번이 바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치사의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거랑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먼저 쓰자면요. 관계 부사는 전치사의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100%요. 됐어?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그러면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는 거꾸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가? 얘는 100%가 아닙니다.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100%거든?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100%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면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관계부사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써보자면은 이제 관계부사 when, 장소나 상황은
where, 이유는 why, 방법은 how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치사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한번 잘 봐봐. 전치사의 종류가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네 개밖에 없나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 네 개밖에 없어요? 전치사의 의미가. 전치사는 압도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전치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요. 아니 시간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 많잖아요. 이 전치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when이 나타내는 거는요. 우리가 전치사로 쓸 때 in이나 뭐 on이나 at이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which 이렇게 쓰거든요. 장소도 똑같아요. in, on, at 뭐 간혹 가다가 to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만 쓸게요. 똑같고요. why는 우리가 for를 쓰고요. 그 다음에 how는 in을 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치사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from which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관계부사 뭐로 쓸 건데요? 가능한가요? 안 되죠. 관계부사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에서 여기로 가는 건 언제나 가능한데 전치사 관계대명사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언제나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책에도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책에 보시면 표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at, in, on, during이라고 나와 있죠. during 빼세요. 안 됩니다. 이거 쓰신 분 잘못 썼어요. during which는 when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이거는 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접속사 when은 어떻게 해석해요? when 어떻게 해석해요? when의 해석. 어려운 질문 주나? 아니 접속사 when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 할 때잖아. 뭐뭐 할 때. 됐어요? 여러분 when이라는 거는요. 뭔가를 할 때라는 어떤 하나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시점. when이 나타내는 의미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during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하는 동안에잖아요. 동안에. 여러분 동안에란 말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구간의 개념이에요. 구간의 개념. 이게 during이야. 이게 when이고요. 됐어? 얘랑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됩니까? 그래서 during which는 when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책에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대충 봤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관계부사를 이렇게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거꾸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물론 요 전치사에 한해서만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부사에 대한 특징 및 특이사항을 1, 2, 3, 4번 1, 2, 3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4번 요걸 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낸다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내냐. 자,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배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안주장 표시하고요. 시험 포인트를 써줄게요. 시험 포인트. 자, 시험 포인트는요. 딱 두 개를 말할 건데 중등부 버전, 고등부 버전으로 나눠서 말할게요. 알겠죠? 자, 중등부 버전에서는 사실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요. 아까 나왔던 how 나온 거예요. how, the way how 함께 붙습니다. 요겁니다. 됐죠?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딱 요 정도예요. 그래서 중등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다시 한번 뭐가 주로 나온다? how 관련된 거가 시험에 나오거나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the way how 함께 못 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랑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온다. 딱 요 정도. 요 관련된 걸로 나오거나 아니면 굳이 따지자면은 앞에 선행사의 종류. 그러니까 관계부사에 따른 선행사의 종류겠죠.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쓸 때 요거 잘 맞췄습니다. 잘 맞춰서 쓰기.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다야. 중등부에서 내는 건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는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특히 1학기 때 정말 잘 나오거든요. 이 시험이. 아까 말했던 대화, 거기, 중상 이런 학교에서 잘 나온다 했어요. 물론 그 외의 학교에서도 관계부사는 사실상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나오냐?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요. 뭐냐? which 쓸래? 아니면은 where 쓸래? 이거예요. 결국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잠깐 여기로 다시 돌아볼게요. 잠깐 봐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두 가지 할 거거든요. 좀 잘 맞춰주세요. 맞추면은 쉬는 시간 드리고요. 없으면은 쉬는 시간 없이 쭉 갑니다, 오늘. 네. 잘 맞춰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여기서 관계부사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바꿔 썼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위치로 썼는데 이 위치는 무슨 격일까요? 정답은 목적격. 50%. 목적격? 혹시 주격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아니, 딴 분들은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주격이다 또는 목적격이다. 아니면은 둘 다 된다.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둘 다 된다. 자, 저기 뭐야? 여진이는 목적격이래요. 또 좀 전에 50%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33%로 할게요. 자, 뭘까요? 과반수의 의견으로 갈게요. 얘들아 제발. 뭘 나 제발이야. 믿어줘. 아니야. 이어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 자, 한 분씩 물어볼게요. 자, 스루부터. 그래요? 그래? 이어지한테 다 아낀 거 아니에요? 희찬이도 목적격? 그래? 서진이는? 상민이도?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전부 다? 하진이도? 그래요? 전원 다? 그래? 그럼 이유를 한번 물어보자. 왜? 그 위치 아니 in, on, and for 이 응용이 다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입니다. 예, 완벽한 대답이요. 맞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네, 잘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여기에서 얘로 바꿀 때 위치만 썼거든요, 지금. 그럼 딴 애들은 안 될까요? that도 있고, who도 있고, whom도 있고, whos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 OX. 자, 이건 진짜 50%. 얘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요? 주입식 교육은 뭐가 주입식 교육이야? 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이게 될까 안 될까? 얘네들 뒤에 대신하 후, 홈, 후즈가 될까 안 될까? 이어지는 시험. 하진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요? 유진아 될까? 안 될 것 같아? 그래? 얘만 가능하다? 그래요? 그렇군요. 위치만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장소나 이유나 방법이나 시간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후수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앞에 소유격이니까 탈락이다. 얘 아까 목적격이라고 하긴 했으니까. 네. 네네네. 그리고 후와 홈도 그럼 탈락이고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네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얘는요? 그 대신 그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외하고 있나 여진이랑? 네. 방금 전에 말한 이유로. 사실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맞죠? 한 적 있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여진이가 말한 이유로 위치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위치는 목적격이고 방금 말했다시피 앞에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쓴 거죠. 대신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쓸 때는 대신 안 된다.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자,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 2번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무 장 쓸 필요도 없어요. The reason wh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에 밑줄이 딱 쳐져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제가 또 질문할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또 다른 대답이 나오네요. 맞다, 틀리다, 아니면은 둘 다 될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분은 여기 앞인 거죠. 아까 저기 뭐야 여진이는 맞다 했고요. 자, 또 다른 분들 재밌네. 자, 또 딴 분들의 의견 또 한 번씩 물어볼까? 하진이